상속을 이제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. 상속을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그것 또한 만약에 팔려고 하면은 내가 상속주택 외에 주택이 있든 아니면은 상속주택을 팔든 간에 좀 양도세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특별히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그렇죠. 그 상속주택은 내가 내 의지대로 취득한 게 아니라 네. 어떻게 보면은 상속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취득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감안을 해서 상속주택에 대한 약간의 세금적인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.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 그 종부세 계산할 때 상속주택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서 상속 개시를 보통 2년, 3년 기간 동안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아닌 일반 주택으로 주택에서 빼주겠다.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이런 글자로 아마 될 것 같아요. 주택수 제외라든지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도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로부터 5년 동안은 아무리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돼요.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상속 받기 전에 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데 상속주택을 받아서 이주택자가 됐다. 그 상태에서 내가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팔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시적 이주택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는 면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주의할 점은 사실은 주의할 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증여와 상속을 미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거를 처분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주택수가 얼마가 있는지 또 뭐 부모님의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가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까지도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좀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선생님 그리고 이 증여를 이제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이걸 뭐 5년 안에 파느냐 5년 이후에 파느냐에 대해서 또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나요? 그렇죠. 달라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계산에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 세법에서는 그걸 2월 과세라고 해요. 그건 뭐냐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받은 사람이 그거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냈을 거고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낼 건데 그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액이 애초에 증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양도했을 때를 가정한 경우의 양도세랑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건 어디까지나 증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내게 돼요. 게다가 증여세 같은 경우는 특히 배우자라고 한다면 배우자 문제가 지금 6억이죠. 그 6억까지 어떻게 잘 조절을 하면은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세금을 줄이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런 규정을 만든 건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양도했을 때 양도 대금이 애초에 증여자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라 그 최종적인 양도자에게 기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또 적용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금을 회피하고자 뭐 절세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걸 뭐 직접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기속자를 잘 판단을 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2월 과세를 적용하는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남편분이 배우자분에게 6억 이하의 주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분이 뭐 만약에 5년 안에 이렇게 큰 양도 차익이 발생 안 하고 판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주식을 취득하든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귀속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세무사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의심은 할 거예요. 다만 납세자가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6월까지 적용이 안 될 거예요.
그 2월 과세라고 하는 게 그건 거죠, 변호사님. 내가 남편한테 증여를 받고 그 금액을 팔았을 때 만약에 6억에 증여받고 7억에 팔았는데 이게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남편분이 산 3억이나 4억을 지급가격으로 표현하는 거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애초에 물론 보유 기간도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당 최초의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땡겨서 네. 보유 기간도 계산하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보유 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네.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양도 차익이 커서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그렇게 증여세를 한번 증여공제 받으면서 증여세 한 푼 좀 받고 네. 그다음에 양도 차익을 줄여서 양도세를 내게 되면 이게 더 세금이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.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또 이게 2월 과세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를 수가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 세무사님하고 상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혜택 그리고 증여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 지금까지는 양도세 많이 다뤘지만 이번에 상속 증여세도 많이 다뤘었고 올해 뭐 또 바뀌는 취득세 가액이라든지 뭐 종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또 저희가 또 세무사님하고 같이 또 이제 또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이 나온 팩트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, 세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